네, 안녕하십니까. 윤이사입니다. 자, 오늘도 토요일이네요. 자, 토요일 아침에 일찍 네, 좋은 기업 하나 또 소개할까 합니다. 네, UIL. 예, 이 회사가 무슨 회사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제가 방송을 하면서 정말 여러 번 언급한 회사인 것 같네요. 예, 정말 좋은 회사고요.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정말 높은 배당. 지금까지 소개한 고배당주 중에서도 최고의 고배당. 네. 음, 그다음에 앞으로 성장성도 있고 뭐 저희 포트폴리오에 강화투자클럽 포트폴리오에 오늘 당장 들어가도 전혀 손색이 없는 그런 종목입니다. 근데 왜 못 들어갔느냐? 지금 종목이 너무 많아서. 네. 언제든지 이 아이는 후보 1순위입니다. 예. 내일 들어와도 돼요. 월요일 날 바로 편입해도 될 정도의 좋은 종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편입이 안 들어온 이유는 딱 하나. 진짜 종목이 많아서. 예. 회원님들이 우리 종목 너무 많아요."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못 들어온 아이입니다. 예 진짜 최근에 종목들이 이제 수익 실현하면서 많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일수록 좀 가볍고 날씬하게 가려고 종목 수를 줄이고 있는 과정에서 이 아이는 진짜 편입 1순위 순위 정도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간단하게 회사를 좀 볼게요, UIL. 음 보시면 이제 IT 쪽입니다. IT 쪽 전자부품 전문 메이커로서 당사는 세계적인 스마트폰 제조사의 핵심 전자부품을 공급 중이며 회로 부품, 스마트폰 액세서리 등 신규 아이템을 사업 영역 확대하고 있다. 그래서 종합 부품 회사로 이제 거듭나고 있다. 베트남, 방린, 인도, 그레이트 노이다, 중국 천진의 생산 거점을 구축해서 세계적인 4차 산업의 어떤 핵심 회사가 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고, 비전, 앞으로 고객 감동하고 사업 역량, 경영 이념 이런 것들 기본적으로 다 알겠죠? 회사는 베트남, 인도, 천진 이렇게 있고 제품은 저번에도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이제 여러 가지 제품을 얘는 만들고 있어요. 쭉 보면 다양한 제품들이 있다. 네, 그래서 보시면 키 버튼, 사이드 키, 그다음에 키패드, 그다음에 심 트레이, 그다음에 카메라 데코, 방수 실리콘 부품 이런 이제 부품들을 좀 만드는 쉽게 말하면 코카콜라 병뚜껑 만드는 회사 정도? 예. 안 들어갈 수는 없고 그렇다고 경쟁 업체들이 코카콜라 병뚜껑 하나 만드는 거에 두세 명, 두세 회사 10개 회사가 들러붙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이 회사는 이런 좀 코카콜라의 병뚜껑 같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핵심 플라스틱 액세서리들을 공급하는 회사다. 근데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무선 충전기 쪽도 있고 이 다양한 이제 액세서리 쪽을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런 회사들은 좀 안정적이죠. 일단 기본적으로 안정적이죠. 안정적이고 대신에 이 회사들은 이런 회사의 스타일은 이제 톨게이트 회사. 이게 쉽게 말하면 워렌 버핏이 얘기하는 톨비를 받는 회사. 쉽게 말하면 이제 고속도로를 우리가 가기 위해서는 톨게이트를 안 지날 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톨게이트비를 반드시 내야 됩니다. 그런 캐시카우 같은 기업. 삼성전자가 스마트폰을 계속 만드는 이상 이 부품들은 안 쓸 수는 없고 이 부품들을 굳이 2 개, 3개 막 경쟁 업체들이 달라붙어서 하기에도 좀 애매모호한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코카콜라 병뚜껑처럼 독점이 되어 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 가고 있는 그런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기본적으로 기업 정보를 보실 때 배당 수익률이 무려 7.71%. 오 마이 갓. 네. 7.71%. 예. 그다음에 PER은 12 배, PBR은 0.65 배. 재무 지표 정도는 굉장히 클리어하네요. 네. 그리고 배당을 꾸준히 줘왔느냐 아니면 오늘 처음 줬느냐 이제 요런 게 좀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배당을 한 번만 주는 회사인지 아니면 계속 꾸준히 줘왔던 회사인지. 자 300 원, 310 원, 350 원, 500 원, 400원 꾸준히 배당을 줬습니다. DPS. 자 이제 일단 배당은 어메이징하고요. 매출액도 보시면 4천억 꾸준하죠 보시면. 네. 꾸준합니다. 예. 대신에 이제 영업이익이 마진이 좀 감소돼서 주가가 좀 빠진 게 있네요. 그리고 당기순이익도 좀 빠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회사가 계속 배당을 줄 수 있는 이유는 부채가 작고 그다음에 자본이 자꾸 늘어나고 있고 부채 비율은 줄어들고 유보율은 높아지고 그렇죠? 유보율은 좀 감소됐네요. 예. 부채 비율하고
그다음에 ROE 뭐 ROA는 좀 이익이 아무래도 감소했으니까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고 BPS는 증가하고 있고 예, PER은 왔다리 갔다리 네, PBR은 지금 0.56배 사상 최저가네요. 네, 그럼 지금 사상 최저가다라고 좀 보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재무적으로는 매우 클리어하다. 7.71% 훌륭하네요. 자, 최근에 종목 공매도 나왔나 보겠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공매도가 나온 것 같진 않네요. 한 번씩 이렇게 이상한 공매도가 있는데 거래량이 좀 작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지 않았나 좀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럼 누가 최근에 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개인들이 사고 있는 외국인이 좀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기관도 샀다 팔았다 샀다 팔았다 하고 있네요. 좀 매매가 아무래도 거래량이 좀 작은 회사이기 때문에 좀 그럴 것 같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슈얼파일 UIL HNC테크 지분 60% 샀네요. HNC테크 한번 볼까요? 있나? 상장된 건가? H 없네. N 비상장 회장 같습니다. 네. 자회사 유테크 흡수합병 뭔가 뭐 자회사를 뭐 흡수합병하고 지금 뭔가 이익은 좀 감소하고 있는데 뭐 돈은 남고 예, 지금 중간 배당도 했네요. 여기 보시니까 예, 주당 2분기 배당으로서 그러니까 배당을 많이 주니까 시가 배당률 2%. 그러니까 한 번에 배당을 주면 아무래도 주주들이 좀 빠져나가고 막 그러니까 중간중간 배당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겠죠. 예, 그런 의미로서 중간 배당을 했네요. 참 좋은 회사입니다. 중간 배당도 하고 삼성전자처럼 중간 배당도 하고. 근데 영업이익이 좀 감소된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고 아마 이래서 제가 그러니까 성장성이 아무래도 좀 그렇게 큰 성장성을 띠고 있진 않기 때문에 제가 아마 편입을 하는데 좀 어, 머뭇거리였나 봅니다. 예, 그럴 수도 있겠죠. 근데 이날 거래량이 좀 나왔네요. 한번 차트 이제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자, 뭔가 이제 변모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역시 거래량 나왔네요.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없어. 거래가 없어. 거래도 없고 급등도 없고 그러네요. 잠깐 보겠습니다. 자, 거래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때 워낙 지금 4,000원대는 워낙 싼 가격대다 보니까 작년 말에 이제 이렇게 배당 전후로 해서 한번 이렇게 뭐 슈팅이 나왔네요. 배당을 받고 오히려 배당 전날 이렇게 봅시다. 가까이 한번 가보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때 보시면 이날이 무려 27%가 급등해 버렸네요. 27% 27% 급등하고 어 1월 달이죠. 배당약 끝나고 나네. 자, 배당 전에 보겠습니다. 배당 전에 12월 달에 요때가 피크였네요. 요때까지 6.62% 이제 배당 준다 하니까 배당이 좋다 해서 조금 올라가다가 이제 배당락 맞고 배당 쭉 받고 이제 사람들이 이 회사는 장기적으로 투자하면 별로 재미가 없겠구나라고 생각하고 물량이 싹 빠져나간 뒤에 갑자기 급등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런 게 재밌는 거죠. 이런 게 재밌는 거예요. 그냥 배당주의 특징이 장기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그래 배당주회야 좋아 이렇게 8,000원에 이렇게 산 사람들이 반토막이 난 거죠. 유니사 말 듣고 뭐 6% 배당 7% 준다니까 이 회사 대박이구나 생각하고 산 거죠. 그냥 뭔가 이제 어디서 주워 들은 게 있어서. 그러고 나서 뭐 이제 권리락 한번 이게 무상증자를 한번 했구만. 무상증자 한다 해서 막 주가가 그래서 15,000원짜리가 7,000원으로 이제 빠진 거죠. 쫙 올라갔어. 무상증자 끝나고 납입 받고 주식 들어오고 나서부터 이제 그때부터 이제 망가지기 시작한 거죠. 다시 4,000원으로 간 겁니다. 자, 이렇게 다시 4,000원을 갔다가 이제 주식 수는 늘어나고 유동성은 풍부해졌는데 뭔가 이 재미가 없어. 주식이 재미가 없는 거죠. 재미가 없는 거야. 이 재미가 사람들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무래도 급등주를 좋아하고 막 움직이는 걸 좋아하는데 주식은 전혀 그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루해졌고 지루해지다 보니까 투매 나오고 투매 나오다 보니까 물량이 한번 빵 터진 거죠. 이제 이때 거래가 한번 처음으로 터졌네요. 이런 거래량이 중요합니다. 이때 거래량이 얼마나 터졌나 보겠습니다. 거의 거래량이 2,200만 주, 220만 주. 그렇지. 단위가 다르군요. 단위가 달라. 가만히 있어. 220만 주입니다. 거래 터졌다고 하는데 220만 주야. 보자. 이 회사의 주식 수량은
78만 주인데, 예, 그쵸. 이게 웃긴 거예요. 우리 지금 보면 주식들 거래 터지는 거 보면 거래량이 뭐 거의 2배 이상이 터지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거래가 2천만 주가 붙은데 이거 뭐지? 뭐가 이상한데? 이거 잘못 봤나? 천 단인가? 가까이 가서 다시 220만 주 맞잖아, 그쵸? 어, 220만 주가 맞는데 맞잖아, 220만 주. 이거는 55만 주, 그치? 그러니까 이게 거래 이렇게 이제 우량한 주식들은 거래가 잘 안 터지는데 거의 사상 최대로 터진 게 200만 주 정도 거래 터진 거네요. 그쵸? 자, 하루 일별 거래량을 봤을 때 한번 다시 체크를 하는 겸해서 1월 달로 가서 안 나오냐, 일자별은? 안 나오네. 뭐 지금 시스템 뭐 점검이 있는지 일단은 일별 거래량을 비해서 그 220만 주, 2천만 주 중에 10%가 동기에 엄청나게 돈 거죠. 이런 이제 고배당주들은 그런 의미에서 이제 거래가 터졌고 이제 그 이후에 지금 다시 또 매집이 들어갔고 또 다시 고개를 슬 들려고 하고 있죠. 5,190원. 자, 이제 문제입니다. 자, 저희가 계속 공부도 많이 하고 PER도 배우고 EPS도 배우고 막 이것저것 해봤는데 자, 최근에 에코캡이라는 종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에코캡이 거래가 이런 주식은 웃기죠. 자, 거래량 한번 보겠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거래량이 얼마 터졌냐면 어제 1123만 주가 터졌어요. 자, 1123만 주 터졌는데 이 회사는 보시면 총 주식수가 1400만 주인데 유동 주식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대주주 주식 빼고는 380만 주밖에 안 돼요. 그럼 1000만 주가 터졌다면 유동 주식수의 거의 3배, 4배가 터져버린 거죠. UIL은 총 거래주 총 주식수가 2천만 주인데 유동 주식수가 1000만 주인데 200만 주가 터진 거죠. 근데 거래가 많이 터졌다고 얘기하고 있고, 자, 재밌습니다. 어떤 주식은 어 유동 주식수가 1000만 주인데 200만 주가 거래된 걸로 해도 거래 터진 거고, 어떤 주식은 유동 주식수가 300만 주인데 1100만 주가 거래 터지면서 지금 거래 터진 거죠. 이런 것들은 좀 약간의 냄새가 나는 주식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UIL은 정상적으로 좀 가고 있는 회사고 에코캡 같은 경우는 뭔가 붙었다.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세력이라든지 뭔가 손이 큰 손이라든지 뭐 이런 뭔가가 붙은 거죠. 예, 뭔가 붙은 겁니다. 외국인 뭐 기관 뭐 기타 외국인 뭐 기타 법인 뭐 이런 이상한 아이들이 붙은 거죠. 근데 UIL은 이제 그런 쪽이 아니라 그냥 뭔가 예를 들어 실적 호재라든지 한번 1월 달에 왜 터지면서 뭐가 나왔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날 220만 주가 거래 터지면서 개인이 샀네요. 연기금 팔았고 외국인 팔았고 뭐 특별한 건 없었습니다. 특별한 건 없었네요. 그냥 뭐 실적 호재라든지 앞으로 성장성이라든지 아니면 뭔가 생뚱맞은 이슈가 붙다든지 뭐 테마가 붙어버린다든지 이제 이렇게 하면서 올라가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뭐 삼성전자가 투자를 한다든지 뭐 삼성에서 뭐가 나왔다든지 뭐 이런 스타일의 이제 흐름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이제 크게 뭐 그렇게 상승하진 않죠. 근데 이런 날 뭐 4,400원 이럴 때 6%씩 빠지면 장중에 그냥 고가로 그냥 다 돌려놓는 거죠. 왜? 워낙 좋은 회사니까. 그러니까 이런 회사들은 매매 이제 스타일을 이렇게 가져가면 됩니다. 먼저 우리나라 증시가 폭락하는 날 사는 종목으로 UI를 잡아 놓으시면 이제 항상 관심 종목에 넣어 놓고 야, 이건 폭락하는 날 우리나라 증시 이상하다. 뭐 왜 트럼프가 사고 친다. 뭐 미중 뭐 전쟁 났다. 뭐 왜 이런 우리가 아닌 시리아 전쟁 났다. 그럼 하루에 뭐 2-3% 급락한다. 그런 날 잡는 주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이런 주식은. 그러면 잡고 나면 장중에 다 돌아오는 예, 그냥 회복력이 겁나 센 종목. 보시면 이때도 8월 달에 8월 6일 날도 장중에 마이너스 6.18% 빠졌지만 장중에 뭐 거의 장중에 거의 7% 수익 난 이날도 그렇죠? 근데 이런 게 이제 이래서 월요일 날 이제 트럼프가 뭐 미중 무역 협상했다, 타결했다. 그럼 얘는 좀 조용한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주식은 특징이 또 여기서는 뭐 특별한 호재가 없는 상태에서는 또 조용할 수 있고. 근데 지금 최근에 차트가 이제 정배열로 바뀌고 그다음에 움직임이 좀 예사롭지 않습니다. 뭐 장중 이런 2.3% 상승하고 종가에는 또 빠지고 한 3% 정도의 변동성을 주고 있네요. 이 회사로서는 3%면 변동성이 굉장히 큰 편이고 이날은 거의 4%, 5%에 가까운 변동성을 줬네요. 변동성이 나온다는 거는 뭔가 3분기 실적에 대한 뭐 기대감이라든지 아니면 4분기로 갈수록 아니면 내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특징이 좀 기술적으로 보면 쭉
그렇게 핸들링을 안 한 종목은 아닌 것 같아요. 올릴 때 들어보면 무상증자에 대해서 계획을 잡고 쫙 2배 올렸고 뺄 때도 확 뺐고 다시 또 이제 시작해서 또다시 또 8,000원, 9,000원, 만원 만들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식은 단기 트레이딩, 단타, 뭐 단기 스윙 이런 종목이 아니고 늘 말씀드리죠. 중장기적으로 쭉 가져가는 중장기 7.71% 고배당주, 중장기 정배열 차트 관심주 뭐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네요. 네, 오늘은 토요일 아침인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네, 책도 읽고 그다음에 집안 정리정돈도 하고 그다음에 주식 공부도 하고 이제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제가 좀 고민을 했는데 '난 왜 이러고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좀 했죠. '이 새끼 이건 왜 맨날 아침마다 이렇게 종목을 올릴까? 왜 주식을 계속 하고 있을까?' 저도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장교 생활을 하면서 처음으로 주식을 제가 번 돈을 가지고 제가 투자를 시작하게 했습니다, 초이 때. 근데 처음 이제 주식 투자를 하고 지금까지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제가 2003 년도 군번이니까 03 년도니까 16 년째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처음 주식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늘 괴로운 것 같아요. 아 너무 힘들어. 주식 너무 힘들어요. 진짜 맨날 할 때마다 단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고 '아 내가 왜 주식을 시작했을까?' 그냥 개미처럼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모았다면 그러면 제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저금 그때 소위 때부터 100만 원씩 저금했으니까 100만 원씩 저금하면 한 1 년에 1,200만 원 모으나요? 그쵸. 1,200만 원씩 모아서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16만 원 자 일단 합산해 볼게요. 100만 원씩 저금해서 1,200만 원을 모아서 곱하기 C 1,200만 원씩 전 부지런하게 1,200만 원을 모아서 16 년을 모았으면 얼마죠? 1억 9천 정도네요. 이게 제가 부지런히 돈을 모아서 1억 9천을 모았다면 일단은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 제가 주식을 해서 이렇게 깨지고 저렇게 깨지고 뭐 수익 내고 어쩌게 해서 토탈 지금 순자산 했을 때 일단은 개미처럼 일한 것보다는 주식으로 인해서 제가 얻은 게 더 큰 것 같긴 해요.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에서는 제가 주식을 해서 지금 얻은 게 주식을 안 해서 그냥 개미처럼 일을 했다면 성향이 좀 달라지긴 했었더라도 일단 돈은 숫자적으로는 분명히 주식을 해서 더 얻은 이익이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근데 그만큼 이익을 얻은 만큼 받은 스트레스를 이렇게 계산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안 했을 때가 더 낫다. 안 하는 것이 훨씬 더 심리적으로 이 100만 원이 아니라 200만 원 저금했을 수도 있잖아요. 200만 원씩 저금했으면 4억 200만 원 저금해도 그거는 뭐 큰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튼 정신적인 고통이라든지 심리적인 고통은 훨씬 큰 것 같아요. 그거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것 같고 그건 사실인 것 같고 앞으로도 제가 아마 주식을 계속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제가 생각해 볼 때 제 운명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운명인 것 같고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이 주식이라는 거는 제가 재밌어서 제가 좋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누가 뜯어 말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한다라고 저도 보고 있고 제가 뭐 목표를 뭐 주식의 최고 탑이 되기 위해서 대한민국의 최고의 주식 뭐 전문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식의 최 1인 이름을 날리기 위해서 제가 하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돌이켜서. 그래서 오늘도 아침에 인제 책을 읽고 인제 이런저런 생각을 해 봤는데 결론은 제가 축구를 하는 이유와 크게 다른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좋아서 하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축구를 지금 뭐 손흥민처럼 아니면 뭐 지금 홍명보처럼 엄청나게 이름을 날린 축구 선수가 아니었죠 저는. 예 분명히 아닙니다. 근데 저는 매일같이 축구를 매일은 아니죠. 매주 축구를 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뭐 농구도 안 하고 탁구도 안 하고 당구도 안 치는데 꼭 유독 축구만 하는 거는 축구가 좋아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 난 그냥 축구를 즐기고 있구나.' 뭐 못하는 날도 있고 잘하는 날도 있고 골을 넣는 날도 있고 뭐 자살골 넣은 적도 있고 다쳐서 지난주에 또 축구하다 다쳤는데 부상 당한 날도 있고 이런 일들이 다 모든 것들이 그런 거죠. 부상을 당할 수는 없는 안 당할 수는 없는 거죠. 맨날 부상 안 당하고 맨날 좋은 컨디션으로 매일 축구를 잘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건 제 욕심인 거죠. 그것도 욕심인 거죠. 그냥 축구를 하면서도 욕심인 거죠. 맨날 골 넣고 맨날 베스트 플레이를 하고 맨날 잘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저도 해 보니까.
그러면서 또 실망하고 후회하고 '아 나 왜 이렇게 축구를 못할까?' 고민하고 또 열심히 노력하고 뭐 그러면서 살고 있는 거죠 지금. 주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뭔가 엄청난 주식을 잘해서 뭐 압도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 주식은 윤시황이다.' 이렇게 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아침에도 마찬가지 지금 UI라는 종목을 갔는데 UI를 사면 막 대박 나고 부자 되고 이런 쪽으로는 접근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제가 정말 좋아하는 스타일의 회사고 그냥 축구처럼 뭐 '나는 축구에서는 수비가 너무 좋아. 공격이 좋아.' 이런 식으로 있다면 급등주가 있고 안정적인 주식이 있다면 저는 안정적인 주식을 택하고 있는 것 같고 배당을 주는 주식이 있다고 보고 없다고 봤을 때는 저는 배당을 주는 주식이 더 좋다고 보고 있고 이제 그런 거죠. 예. 근데 이 주식을 가지고 왜 안 올라가냐, 왜 떨어지냐 인제 이걸 따지고 들어가면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예 배당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인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성향에 맞게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재밌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거 이런 주식 그런 주식으로 UI를 선택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 이런 주식은 참 안정적으로 편안하게 마음 졸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래도 항상 점검을 해야겠죠. 뭐 회사가 갑자기 안 좋아질 수 있으니까. 예 그런 걸 또 점검하고 그래서 또 아까 늘 말씀드리지만 "여기에 몰빵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에 그러면 빚내서 투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안정적으로 쪼끔만 자기가 포트폴리오의 일부를 항상 가져가면 된다. 그러면 정말 주식하는데 그렇게 힘들지는 않으실 거예요. 예 예 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스타일로 지금도 지금 아침에 쓸데없이 이렇게 막 떠들고 있는 게 그냥 제가 좋아서 하는 거죠. 예. 누가 시키지도 않고 내가 그냥 내가 좋으니까 나 그냥 주식 이렇게 한 번씩 보고 음 그냥 주식 생각하고 아침에도 미 트럼프 눈 뜨면 딱 미 증시부터 보니까 미국 기대 안 했는데 무역 합의하는 쪽으로 가고 있네. 오우 재수 이런 식으로 기대가 작았는데 기대 이상의 성과가 나오니까 또 행복하고 이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은 욕심을 좀 작게 가져가고 기대를 좀 작게 가져가면 삶이 좀 덜 괴롭구나. 그냥 안 괴로울 수는 없어. 맨날 괴로워요. 인생은 그냥 눈만 뜨면 괴로운 게 인생이에요. 꿈꾸면서도 괴로워. 참네. 그쵸? 예. 꿈도 악몽 꾸면 괴롭습니다. 근데 그거를 안 괴롭고 싶어 하는 마음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욕심이다. 원래 괴로운 거다. 주식은 원래 어렵다. 원래 힘들다. 삶은 원래 고통이다. 라고 받아들이고 그거에 대해서 인정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가져가면 기대를 작게 '그래 오늘도 힘들겠지. 당연하지. 그렇지. 힘드네. 올해 힘들어. 그러면 힘드니까 쪼금 안 힘들게 좀 뭔가 바꿔 볼까?' 뭐 이런 식으로 해 나가면서 이렇게 가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주식도 '역시 주식 힘들구나.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힘들구나. 그래. 그런 거지. 축구. 내가 생각보다 뭐 부상 당하니까 힘들구나. 힘든 거지. 당연하지. 당연하지.' 예. 빨리 부상 낫고 다음 주에 열심히 뛰어야지. 이제 이런 식으로 자꾸 인제 긍정적인 마인드로 가져가신다면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주말인데 뭐 가까운 또 오늘도 어제도 제가 인제 장 끝나고 집에 퇴근하고 나서 뒤에 산에 올라가서 인제 산책을 하고 왔는데 산책이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 좀 최대한 좀 산책을 좀 자주 하려고 하고 있고 산에 들어가니까 공기도 좋고 어제 해질녘에 해 해도 예뻤고 예. 어 근데 모기가 있더라고요 아직까지. 모기 물려서 모든 것이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예. 모기 물려서 또 이 좋은 감정에서 또 모기가 물리니까 짜증이 나죠. 짜증이 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이 다 100% 만족할 수는 없다.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라는 걸 또 깨닫고 내려와서 모기약 바르고 이제 그런 거죠. 뭐. 모기약 바르니까 또 괜찮아지고 이제 그러면서 하루를 좀 마무리한 것 같습니다. 예 오늘도 나중에 쪼금 정신 좀 깨고 또 한번 산책을 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다행히 바로 집 뒤에 산이 하나 있어요. 예 고 산을 왔다 갔다 할 계획입니다. 여기 제 방송을 인제 들어 주시는 모든 분들도 오늘 주말 잘 보내시고 푹 쉬시고 하루 행복한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